그다음 저 북쪽에 있는 나라 가보면 그렇게 추운데 잘 살고 있고, 또 더운 나라 이렇게 가보면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 있으면 다 살만한데, 뭐 저렇게 1도가 변하고 뭐 2도 이상이 되면 뭐 너무나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금 최근 우리가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죠. 뭐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그러한 날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면 그런 기사는 100년에 한 번 읽어야지 정상이에요. 현재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인데, 바로 이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파국적 위험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5번째 주제인 기후변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서기 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갖고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이 상승되는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기온이 상승이 되었는데, 지금 저 기온이 상승된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지금 1도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직관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루를 보면 새벽녘하고 하루 대낮하고 뭐 10도, 15도 이상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 저 북쪽에 있는 나라 가보면 그렇게 추운데 잘 살고 있고, 또 더운 나라 이렇게 가보면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 있으면 다 살만한데, 뭐 저렇게 1도가 변하고 뭐 2도 이상이 되면 뭐 너무나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지난 1951년도에서 이제 2020년도까지 이제 전 세계의 이러한 백엽상 관측소에서 관측되었던 이러한 이제 온도값을 갖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값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꼬리 부분에 있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춥거나 극단적으로 더운 경우는 적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러한 종의 모양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사람이 일으킨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저 종의 모양이 점차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5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저기 가운데 있는 값, 중앙값이 이제 평균값인데, 평균값은 한 1951년 이후 이 육지에서 약 한 1.4도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4도 이상인 경우가 1950년대 그때 51년도보다 지금 2020년도에는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평균 기온은 1.4도밖에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바로 저 극단은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는 평균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바로 극단의 부분이 저렇게 두터워지는, 우리가 저거를 살찐 꼬리의 위험, 꼬리 자체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가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죠. 뭐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그러한 날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면 그런 기사는 100년에 한 번 읽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10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날씨를 갖다가 우리는 매년 그런 기사를 매년 읽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 가깝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그 극단적인 날씨의 그러한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80년 이후 이제 최근까지 해서 전 세계 날씨에 의한 재난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1980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약 한 250개 정도가 그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가 되니까 800개를 이제 돌파를 해버리게 되는 극단적 날씨가 3배 이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런 극단적인 날씨가 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날씨가 일어나는 이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지금 온도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온도 분포도, 이거는 왜 저런 온도 분포도냐?
적도는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극적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은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갖다 그대로 두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저 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이 균형을 하기 위해 갖고 온갖 날씨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적도 쪽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저 극쪽으로 보내고, 극쪽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지금 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제트기류가 이 중위도에서 이제 흘러가는 것인데, 이게 저기 이제 상층에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 아래쪽에 저 제트기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제 따라서 저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가 이제 가열이 되게 될 때 이게 동일하게 지구 전체가 이렇게 가열이 되는 게 아니라 북극 쪽이 훨씬 더 빨리 저렇게 가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북극 쪽이 저렇게 빨리 가열이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북극 쪽에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빙하가 이제 바다 위에 이제 덮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녹게 되게 되면 이제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빙하가 있었을 때에는 햇빛이 들어왔다 빙하에 이제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데, 이게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서 빙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햇빛을 갖다가 이제 지구가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또 이 해빙이 빙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바닷물은 거의 0도예요. 그렇지만 이 공기는 막 영하 30도 이렇게 차갑거든요. 그런데 빙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 차단을 시킵니다. 이 따뜻한 물이 공기에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빙하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거의 0도 가까이 되는 이러한 바닷물하고 바다가 이제 공기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 공기의 온도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저 북극 쪽이 한 3배 이상 빠르게 지금 기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북극 쪽이 이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오늘날의 이러한 모든 이제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 적도 쪽에 햇빛을 많이 받고 극쪽에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북쪽이 훨씬 더 이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니까 우리가 정상일 때보다는 이 적도와 이 극 간의 에너지 차이가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상층을 흐르게 되는 이 제트기류 자체가 약화가 돼요. 천천히 흘러도 에너지란 불균형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이제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고기압, 저기압도 천천히 지금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층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 지상의 날씨도 천천히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날씨와 기후를 이야기할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얘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저기압이 있게 되고, 고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고기압이 있는, 저기압이 계속 있다, 이건 비가 계속 온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고기압이 계속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게 되는 거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파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제트기류가 천천히 흐름에 따라서 바로 날씨가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들이 훨씬 더 증가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극쪽에서 저렇게 이제 그 위쪽으로 갈수록 많이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다가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열대 지방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주로 거기서 다 일어나요.
이 적도지방은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가 적고 저기 극쪽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하나는 저기 이제 중위도 쪽에서 이제 기온의 변화, 관측된 기온의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바로 이제 열대 지방의 이제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 놓은 이 부분은 바로 자연의 이제 변동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도가 이 높은 지역들은 자연의 변동폭이 크죠. 그러니까 이 중위도 지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런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인간에 의한 이 온실가스에 의한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 신호 자체가 자연의 변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기온 상승이 빠르다 해도 자연의 변동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검은색 실질적으로다가 저런 이제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연의 변동폭, 저 노란색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상대적으로다가 열대 지방은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적어요. 기온의 상승이 이제 적지만은 워낙 열대 지방,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이제 그 자연의 변동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의 시그널이 굉장히 빠르게 저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자연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이러한 기후의 변동을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 되지만, 물론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자연의 변동폭을 이러한 온대지방도 곧 넘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온대지방도 저런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한 취약성,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취약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취약성이 크죠. 실질적으로 저기서 이러한 어떤 실제 기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다른 고위도 지역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빠르게 저 지역에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자연의 변동성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연이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2021년도 IPCC 6차 보고서의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SSP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저기 CO2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 CO2. 그거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겠죠. 그다음에 인구당 서비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배출을 할 것이고, 서비스당 에너지, 저건 산업의 구조를 나타내요. 뭐 영국처럼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이러한 그 온실가스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중화학공업을 갖고서 이러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이 온실가스 이러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너지당 CO2는 이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요. 저기서 인구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면 CO2라고 하는 것이 항등식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구, 그다음에 무슨 저기서 소득 수준, 에너지의 구조, 산업의 구조, 이러한 것들 결국 우리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다가 이 CO2 배출량이 다 환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CO2 배출량은 우리가 미래 어떤 사회를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SSP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이제 저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면 저거를 갖고 바로 기후 모델에 집어넣어서 미래 이런 온도의 변화라든가 강수량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PCC 이제 6차 보고서에 금년에 나온 이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950년도에서 2100년까지의 이제 기온의 변화예요.
15년 이제 이전은 이제 지금까지 관측된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바로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에서 SSP5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극단적으로 정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을 하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상승을 하는 것이고, SSP3 시나리오는 바로 저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속한 집단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전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날뛰게 되는 경우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상승한다. 그 다음에 SSP2 시나리오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고, SSP1 시나리오가 바로 지속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SP1 1.9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을 2100년까지 1.5도 상승 이내로 막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SSP1 2.6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막는 그런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SSP1, 그러니까 1.5도나 2도 이내로 그 상승을 막아낼 때만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1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습니다. 자,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의 체온하고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1도 이상이 되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갖다 감지를 하게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전 세계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인데, 바로 이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파국적 위험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걸 2015년에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바로 그 기준이 2005년도에 나왔던 2013년도에 나왔던 IPCC 5차 보고서의 결과예요. 거기서 이제 2도 이상이 되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맺게 되는데, 2013년도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당시에 이제 그 기후과학자 일부가 아니다, 1.5도를 넘어도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과학적 증거로다가는 각 나라의 모든 기후과학자들이 거기에 합의를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2도가 위험하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면 1.5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 1.5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 과학적 증거를 더 모아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5년 후인 2018년도에 인천에서 이 UN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열게 되고, 새롭게 모아졌던 그러한 과학적 그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는 2018년도에는 1.5도를 넘어도 지금 우리는 위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때 합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저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 2018년도 그 인천에서 있었던 IPCC 특별 총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바로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왜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